자, 우리 우정희 사장님, 글로 있다라는 네. 사업을 하시면서 네. 또 이런 기업을 시작하고 하시면서 어떤 고민들 있으면 함께 얘기하면 사장님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우리 다른 1인 기업 분들도 같이 궁금해하는 것들이니까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네. 뭐 제가 지금 온전하게 1인 기업에 매진하고 있진 않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투잡을 하시고 계시고, 맞아요. 1인 기업에 대한 수요가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우리 1인 기업을 가장 열심히 하고 교수님께서 1인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중심에 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아주 수준이 높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1인 기업은 창업이 아니고요. 경영이에요. 경영. 이제 많은 분들은 1인 기업을 자꾸 창업에다가 두죠. 네. 그러니까 아이템 찾죠. 누구 찾죠. 뭘 배워야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돈을 벌어. 그죠. 그래서 나는 1인 기업은 어떤 특정한 직업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우정희 작가님도 작가라는 게 좀 불편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작가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강사의 시대도 아닌 거죠. 예전에는 작가가 된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죠. 등단. 네.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강의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다 아무나 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한다는 것은 그게 보편화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 보편화가 됐을 땐 본질을 찾아야지 허상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기업은 창업이 아니라 저는 경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직 중에 있잖아요. 네네. 전 너무 좋아요. 재직 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일을 누구로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이게 딱 명제가 돼 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거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영이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업이라고 네, 생각하니까 맞아요. 창업. 창업을 하는 분들이 경영 공부 안 하거든요. 보통 기술 기반으로 많이 하잖아요. 특별한 거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공급 시대, 공급이 딸리던 시대에는 뭐만 만들어 놔도 팔렸거든. 네네. 만들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 시대 때는 기술 중심의 시대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점. 지금 음식점이 얼마나 많어. 근데 어디가 맛집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결국은 뭐냐면 서비스예요. 그 얘기 뭐냐면 서비스는 경영 쪽이잖아요. 네네. 근데 맛은 기술 쪽이잖아요. 네. 내가 어디서 무슨 자격증을 땄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김밥 천국이나 그 집이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거기에 브랜드의 스토리를 잘 담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서비스를 줬다든지 네네.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처럼 네네. 나는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본인의 강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런데 자기가 바라보는 프레임 내가 경영자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저들을 고객으로 볼 것인가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저는 1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이 어떤 철학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나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것도 되게 웃겨요. 어디 창업교육 갔더니 아이템 보세요. 그랬더니 치킨집 하려고요. 카페 하려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하다 치킨을 하게 됐어요? 100이면 100 똑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치킨집에서 알바하다가 왜 카페 했어요? 우리 아버지 카페 했는데 그러니까 철학이 없죠. 네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치킨집 많이 생기면 당연히 치킨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죠. 그건 경영이 아니지. 치킨집이 많아도 우리 치킨집은 뭐가 다르게 네네. 오는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적게 하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텐데 창업이라고 생각하면 네. 트렌드를 따라가죠. 그죠. 경영을 따라가면 전략을 따라가는 거죠. 네, 난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희 씨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일관성이 있잖아. 그죠. 문헌정보학과도 나왔고 도서관에서 일을 그러니까 글과 밀접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 있다로 가잖아요. 네, 참 인생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제가 그저께 왔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네. 1인 기업 하다 돈도 너무 많이 쓰고 하다가 돌아서 오신 분이야. 네네네. 뭐 하셨어요? 했더니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다 나랑 안 맞는 거야. 돈이 돼도. 그러다가 어디서 터졌냐면 내가 이 유튜브를 잘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했는데 어리버리 이렇게 했는데 벌써 지금 5, 6만 정도 된대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 사람 원래 뭐 했던 사람인 줄 알아요? 방송국 PD. 그러면 방송국 PD 했던 사람이 바로 유튜브로 가지 왜 스마트 스토어로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돌아서 결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근데 네. 어떻게 아는 것? 올바르게 아는 것.
의미 있게 아는 것. 네. 미래의 가능성, 자기 확신을 갖고 아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네, 자기 확신. 그렇지. 그게 난 1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해. 나로부터 시작하는. 네, 그래서 치욕을 쓰기가 중요해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글을 쓰더라도 남의 거 쓰는 것보다 네. 자기 안에 있는 네, 거를 맞아요. 쓰려면 자기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죠? 깨알 홍보해봤습니다. 네, 잘했어요. 두 번째 궁금한 네, 두 번째 거는요. 질문. 네. 제가 이제 치욕을 쓰기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그냥 나에 대해서 글을 쓰세요. 뭐 그래.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식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어려웠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계속 내려놓게 좀 이렇게 푸시를 해드리거든요. 편하게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네, 한 줄부터 한 줄부터. 괜찮습니다. 무조건 쓰세요 하고 여기서 하는데 그렇게 써있더라고. 한 네, 줄부터 여기에 쓰라고. 한 줄부터 쓰라고 네,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어려워하시니까 저는 그러면은 여기 써있네. 네 나를 뭐라도 일단 쓰세요. 네. 잘 쓰는 방법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어려워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나를 인터뷰하듯이 나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너 뭐 좋아해? 뭐 하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걸 나한테 나 뭐 좋아해? 나 뭘 좋아하지? 뭐 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는데 그래. 그 질문조차도 네, 평소에 던져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에도 대가하면 교수님이잖아요. 그래 또 내가?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가야? 취조에 대가야? 질문에 대가. 네, 그래서 질문을 잘 하는 방법, 잘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공장을 했었어요. 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분업이에요. 분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이터 공장을 한다면 껍데기 만드는 사람 껍데기만 만들어야 돼요. 안에 있는 부속 만드는 사람 부속만, 운반해서 운반만, 도색하는 도색만. 이렇게 분업을 해야 네. 원가가 싸져요. 그죠. 근데 욕구로 보면 한 사람이 다 만들고 싶어 해요. 왜요? 내 손으로 완제품이 나온 보람을 느끼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계속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인간성은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을 만드는 것도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질문과 답변을 같이 가면 못해요. 우리 콘텐츠 코칭 스쿨 해봤잖아요. 네네. 질문은 질문대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만 만들다 보면 내가 질문만 만들면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답변을 만들다 보면 나도 이렇게 답변을 만드는구나. 근데 질문을 잘하려면 답변을 고려하지 않고 네. 질문만 만드는 거예요. 질문만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질문의 특징이 보통 이제 why, 왜라는 질문을 네. 비치는 거지. 잠 못 자. 맞아요. 왜 사세요? 이런 질문들. 근데 내가 답변을 고려하지 않고는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부자 돼요? 뭐 이렇게 어떻게. 그 질문은 좋지만 이거 답변 내기 쉬우면 내가 하지.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아까도 열정이란 뭐예요? 그죠. 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네, 맞아요. 본인이 만약에 글을 쓰거나 이거를 콘텐츠화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답변과 분리할 것. 그리고 나한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은 어렵게 일단 물어보고 그다음에 쉬운 것부터 답한 다음에 어려운 건 나중에 오늘은 어렵지만 그 질문이 내일은 맞아요. 네. 풀릴 수도 있고 경험해 봤잖아. 맞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 내가 콘텐츠 코칭 스쿨 할 때 질문 기법을 할 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다 중간에 도중하체해요. 왜? 힘들어요. 이거예요. 근데 질문을 한 100개 정도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분업화 시키되 내가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것. 네. 근데 자꾸 내가 사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래. 누구한테 질문 받으면 정답 얘기해야 되는 뭐 그런. 맞아요. 맞춰야 되는 뭐 그런 부담감. 네. 으로부터 자유롭게 뭐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생각이 안 나지만 내일은 생각이 날 수 있고 뭐 내일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한 달 뒤에도 나올 수 있고. 네. 나는 내가 10분 경영 콘텐츠를 10년 넘게 지금 했는데 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답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버려둬.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마음이 편하게 해서 불편하게 했어. 너무 공감이 되네요, 교수님. 네. 그죠? 네,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사람들이 글을 너무 멋지게 쓰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 하는데 네, 맞아요. 그냥 던져놓고 시작해야 돼. 네, 제발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글 쓰는 거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작가님들 모두가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또 잘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맞아요. 그냥 네. 하시는 겁니다. 그냥 네.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이건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요즘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너무 수익화, 돈, 네, 월점 이런 거를 너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돈에 해서 요리 휩쓸려 갔다가 저리 휩쓸려 갔다가 아닌가비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공지능이 점점점 과속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순위 높아졌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정말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 제일 오래 했잖아요. 네.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스펙트럼이 생겨. 싸이월드 시대가 있었고. 맞아요. 그지? 그러다가 갑자기 싸이월드가 없어지고 다음 카페가 있었죠. 맞아, 다음 카페. 근데 다음 카페는 사실 되게 퍼블릭했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나타났어. 네. 검색 제왕. 그러면서 직업이 나타난 게 정보 검색사예요. 그때 마치 정보 검색사 자격증을 못 따면 검색이라는 걸 하지 못할 거라는 네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3D 프린터야. 그거 앞으로 공장 없어진다. 그 과정이 내가 기억에 한 800만 원 정도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왜요? 이제는 모든 집에 3D 프린터 하나씩 갖다 놔야 된다. 네. 뭐 집에서도 자동차를 만든다. 지금 이렇게 웃을 정도. 근데 그때는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 망한다, 뭐 한다. 심각했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트렌드라는 건 계속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트렌드가 딱 만들어질 때 밑에 딸려가는 게 있어요. 그게 수단이에요. 이 트렌드에 당신을 버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단, 요거 잡아야 돼요. 요 수단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수단을 목적화해요. 이 수단이 중요하다고. 그럼 인공지능 챗GPT가 나온 것도 갑자기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똑똑해졌을 뿐이죠. 그러면 이거를 목적에 둘 것인가 수단에 둘 것인가. 만약에 이 책도 이게 200페이지. 근데 이것도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챗GPT에 여기는 목차 몇 개 돌리면 목차 나오고 내용 잡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쳐요. 그럼 우와 이거는 2차 산업 개념. 2차 산업이 뭐죠? 생산으로 봤을 땐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기술이 보편화가 되면 사실 이 책이라는 가치는 이미 끝났어요. 네. 맞아요. 이미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썼어요, 안 썼어요, 이 책을 돈 주고 파는 시대가 아니라 네. 아마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를 내고 구독. 책을 구독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책이 챗GPT를 통해서 나오는 책을 사람들이 읽는다? 아마 읽지도 않을 거예요. 네. 이런 식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해야 될 일은 챗GPT가 하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인간이 하고 하늘이 할 일은 하늘이 하고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그죠. 개들이 할 일은 개들이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공지능보다 더 똑똑한 놈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밀리지 않으려면 이걸 철저하게 수단화해야 돼요. 말하자면 챗GPT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챗GPT가 없을 때 했었던 책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챗GPT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난 써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이 책보다 더 난장판이 된 게 대학원이에요. 논문 어떻게 할 거야? 사실 그 논문의 가장 기초가 그 설문해야 되고 실험해야 되고 맞아. 다른 사람의 자료를 훑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챗GPT 한 줄만 넣으면 쫙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챗GPT로 나온 논문을 교수가 검증을 하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학위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대학원을 준비할까 하는 분이라면 거기 가서 줄 서지 말고 거기 가서 줄 서지 마시고 아직 자격증이나 아직 전공이 없는 영역에서 손을 딱 들면 돼요. 그러면 그 영역도 인공지능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말고 그거를 수단화해서 잘 활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그 자기만의 영역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자기만의 목적. 그쵸. 네.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 그러면 수단은 뭐냐면 책도 수단이잖아요. 책을 얼마나 빨리 쓸 것인가,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책을 얼마나 싸게 만들 것인가. 이건 인공지능의 영역이고 수단화죠. 근데 만약에 이 책을 누구 위해 쓸 것인가, 네. 누가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뀔 것인가, 그 이 책은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질문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아마 챗GPT도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바꾸는 게 올바른 프롬프트가 돼야지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만 높이는 쪽으로 보면 본인이 스스로 이거 쓰고요. 이거 자폭하는 거 맞아요. 똑같은 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그런 강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잘 안 거야. 뭐 심지어는 뭐 엊그제도 나온 거 보니까 10분 안에 300만 원 벌기 미치는 거. 왜냐면 그거 올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맞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조급해지는데 이 조급한 거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휩쓸리는 거, 휩쓸린 사람도 네. 이게 빙빙 돌았다가 다시 오면 되고, 그게 뭐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크게 좌우받지 못해도 대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 가치, 목적,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인기업에도 철학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역량은 기술이잖아요. 네. 어떤 기술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기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술, 내가 쓰러지지 않는 기술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는 만큼 태도가 있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챗GPT한테 의뢰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는 건 마치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것과 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철학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쪽으로 쫓아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 우정이는 우정이의 길, 네. 김영환은 김영환의 길. 네, 이 길이 나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교수님이요? 제가 교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를 왜 갑자기? 네. 아니 왜 방송에서 갑자기 아니 나를 왜? 그 결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계속 강조하시는 게 목적, 본질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도 계속 목적, 본질 이런 걸 계속 제가 뭐라고 감히 저희 떠들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게 진짜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밑으로 봤을 때 너무 대박, 네, 너무 촉박 여기에 잡지 말고 난 장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지? 맞아요. 왜냐면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잘 사는 방법은 세 가지야. 첫째는 주어진 거 감사하기. 그렇잖아. 주어진 거 있잖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잖아. 네, 어쩔 수 없죠. 담연이가 그 집에 태어난 거는 주어진 거지 뭐 어떡할 거야 지가. 그죠? 바꿀 거야 엄마를 어떡할 거야. 태어날 때 딱 이 아줌마가 엄마래 그럼 끝나는 거지. 이거 감사해야 돼. 두 번째는 선택한 거 있죠.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책임져야 돼요. 내가 볼 때 우리 정희 씨도 보니까 여기서 인생에 선택한 게 많더만. 네. 버린 것도 많고. 네. 그러면 그걸 다시 주워다 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승자냐? 오래가는 사람이 승자야. 맞아요. 근데 콘텐츠니 뭐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언제까지 그걸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웃으면서 아니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장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생의 유통기간은 사실 점점 느는 셈이야. 근데 유효기간이 짧아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유효기간을 늘릴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목적을 잡아야 장박을 갈 수 있다는 거지.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물론 당연히 조급하겠죠. 그렇지만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장박하자. 라는 걸 좀, 네, 초점을 맞아. 맞추시면 우리 좋겠어요. 우정이 사장님도 처음에 만났을 땐 네. 사실 좀 조급하다는 느낌을 좀 내가 받았어요. 너무 조급했죠. 네. 지금 당장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과정 들으면 돈 돼요?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건 없고, 컨텐츠는 없고, 그런데 돈은 벌어야겠고 하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쓰고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쭉 밖에서는 원석이나 돌멩이 같았는데 찾아가다 보니까 보석이었네. 네.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깎고 또 깎고 그쵸. 깎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 깎는 과정을 조금만 하면 빛나요. 얼마나 빛나. 그죠? 그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답변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서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네. 교수님은 진짜 그 인생의 찐 멘토라고 하잖아요. 네. 왜 갑자기 그런 표정을. 네. 그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저는 그거를 오늘 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많이 느꼈고, 정말 나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그런 인생의 멘토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의 인생이 원석에서 보석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126기 우정희 사장님 참 말씀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고. 네, 우정희 작가님을 글로 있다에서 꼭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